이사 임원님들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더 훨씬 따뜻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제가 지금 뭐 경남도정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포시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한편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2년 전에 독일에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 연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유럽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도 어쩌면 북유를 보여주는 그런 정말 좀 인간다운 그런 삶이 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함께 했고요. 특히 이제 자치분권이 주민이 주인이 되고 그 지역의 발전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지방자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예를 들면 뭐 강상구의 민행배 구청장이 아무리 구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손이 못 가는 곳이라든지 또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크게 보면 협동조합하고 또 구정이 이렇게 융합돼서 주민들,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연동이 되고요. 또 최근에 그 박은순 시장이 하는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도 우리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자본주의 물적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협동이라든지 공동체 문화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 함께하는 협동조합, 공동체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약육 강식의 정글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이 가불이 굉장히 가불관계가 너무 분명한 이런 사회는 저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자치분권을 막 부르짖은 지 벌써 한 30년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 25년, 20년 전에 그래도 그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한 24년이 됐고 또 살림살이를 직접 챙기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를 뽑은 지도 만 20년이 됐습니다. 95년에 이제 그렇게 했고 91년에 기초강력의회를 뽑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상당히 활성화되지만 그래도 많은 영역에서 손이 가지 않고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100% 대표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방정부로서의 그 주민들의 군림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군림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또 지역민들과 소통, 경청을 통해서 지역의 해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좀 굉장히 어떤 실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좀 뿌리를 내고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마 군림협동조합은 아마 건강한 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생각으로 모여 계시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잘 뿌리를 내릴 거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강주를 방문했는데 또 강연 기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군림협동조합을 방문해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하여튼 잘 뿌리를 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포시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명함 드리고 가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꼭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그 민부강국이라는 뜻을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사장님 한영사 중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뜻을 한번 여쭈고 싶고요. 과연 민부강국의 깊은 뜻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민부강국 듣기 전에 부강경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담 스미스 국부론도 많이 들어보시죠? 예. 혹시 충북대 강은기 교수님이 쓴 향부론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지역, 지방이 발전하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사장님 잘 해설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민 개개인의 잘 사는 것, 행복, 부익에 결코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큰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고 우리 국민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가 발전한다 해서 국민이 행복한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가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잘못하면 국가는 굉장히 부유한데 국민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대한민국 지금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고 7대 무역대국
2050 클럽에 들어있잖아요. 인구 5천만 이상인데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이런 데는 이제 2만 불이 안 되니까 들어가지 않는 러시아. 호주도 인구가 3천 얼마밖에 안 돼서 2050 클럽에 못 들어가요. 인구 5천만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 1,200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국가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논리 확신을 갖고 있지만 국가 발전이 곧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는 역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 자체가 그게 강국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척행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저는 이제 지방자치 공부를 했는데 대한민국 경쟁력을 달리 해석하면 대한민국 전체 종합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228개 시군구 17개 시도의 경쟁력 종합이 정부 경쟁력이고요. 그걸 대외적으로 치환을 하면 국가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그게 전체 사회 발전에 녹아들어 유기적으로 좀 함께 된다면 그래서 국민 전체가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건 분명한 방법이다. 저는 북한이 북한으로 종북 논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매우 정의로운 복지 사회가 되어 있다 그러면 북한이 틈새가 없겠죠. 대한민국 양극화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소득이 상위에 쏠리고 이런 대한민국 약간 허점들이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를 넘보고 이렇게 이해될 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잘 정비되면 자연히 북한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꼭 남북을 승리와 패배 이런 기준 난 안 보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 개개인의 재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어서 개인이 실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면 결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건데 그 중심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잘 살게 되면 그 자체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제 이념입니다. 사실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남에서 뵙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미인을 잘 키우면 못해서 네, 여기 협동자 미모 담당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서 전에 이사님이 여쭙고자 한 그 내용에 제가 지금 질문하고 하는 내용이 좀 있어서 적절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제 신속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민주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즘 세태를 본다면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는 참여의식, 책임을 귀천하고 회피하고 있어요. 지사님께서는 진정한 시민 참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는 김대중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그러고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럼 우리 참여정부 그 참여라는 키워드를 100분 활용하고 키웠느냐 그렇게 냉정해 보면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친노 자기들끼리 자기들 배우들끼리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 못했다 이런 비판까지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많이 이제 돌아봐야 될 대목이고요. 참여 없는 권리 이게 참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세금 내지 않으면 투표권 없는 거. 세금 내는 사람 유권자격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자기 권한이나 권리만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래서 권리와 의무, 참여와 권력이라는 게 난 응시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리 안 해서 아쉽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때문에 시민은 조직된 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목공조합에서 자발적 참여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는 이제 자기 자태가 좀 치우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 자태부터 안 치우면서 모든 눈을 시에서 다 치워달라는 이런 과도한 요구 이런 거는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양식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여하고 의무를 다한 만큼 권리가 주어지는 게 맞다. 이게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민주주의를 약간 좀 왜곡을 해서 마침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민주주의 자유 근데 그건 방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참여하고 헌신한 만큼 권리가 주어지는 게 맞다. 의무를 다할 때에 권리가 주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협동조합이 더불어 함께하는 조직이니까요. 사회적 경제 약자들이 어쨌든 어울리는 곳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쨌든 힘이니까 조직이니까 참여가 참 중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요인들 좀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울림협동조합이 가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더라. 뭐 좋은 독서 토론 모임도 있고 뭐 또 여행을 하도 역사 여행 이런 거 해설가를 같이 가면 좋을 수도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봉사활동이나 뭐 소외계층을 잘 챙김으로 해서 또 기초정부가 못하는 구청이 못하는 이런 함으로써 또 있는 법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잘한다 하면 모여오지 않을까. 공자가 2500년 전에 지방자치를 딱 6마디로 한 게 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라고.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니 멀리 엄청 찾아온다 이런 뜻인데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 다 알 겁니다. 예를 들어 소문이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민행리 구청장이 구정을 잘한다. 강상구가 다른 거 훨씬 살기 좋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멀리 있어요.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죠. 근자열 가까운 사람 기뻐하니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것처럼 울림협동조합이 어쨌든 잘하면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또 참여를 여기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 참여를 많이 하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을 잘하면 참여가 많이 되고 상호 연동된 작동이 되겠죠. 여기서. 그런 점과 좀 잘 발휘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구성원 중에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원도 있습니다. 전국 대원도 있고 따라서 이번 2.28 전당대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당 정치가 시종되고 있다. 전당 정치가 야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야권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국민모임이라는 또 개혁정당이 좀 탄생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당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좀 여기 있는 후배님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들이 좀 해람되지만 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당의 옛날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대선 후보를 했고 다음 회장을 두 번 했던 정동영 회장께서 탈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간략하면 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 줄 알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상층 이상을 대변하는 당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 모임으로 가서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동영 의장 우리 당을 탈당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라고 당 의장을 두 번씩이나 지낸 분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는 우리 당이 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집권을 해서 국정을 맡은 경험이 있고 또 제1야당으로서의 60년 전통도 있고 그러나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새누리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실망, 새정치연합의 제1야당으로서의 메모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절망 이럴 정도로 우리 당이 지금 비폐해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은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호남 국민들께서 묻지마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수십 년간. 그런데 뭐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니까 우리 전남의 22개가 중에서 8개, 전북은 16개 중 8개가 무소속이었죠. 그만큼 우리 당이 이제 이 본방인 호남에조차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건데 우리 당이 아픈데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아픈 대목이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당이 배나하려고 이제 계기가 있을 때 배나합니다. 그냥 배나합니다. 2.18 전당대회를 그래서 기대도 해보고도 뭐 정말 기대치 만큼 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 최고는 당대표고 또 8분 최고위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당대표 최고위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이제 주권정당이 될 수 있는 면모를 바꾸는 거고 정동영 회장이 비판했던 그런 점도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이잖아요. 서민도 이제 다양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서민을 정말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현장으로 어려운 서민들 계기되어 있는 정당이면 이거는 기득권 정당이고 그냥 생계형 정당에 불과하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접 뭐 당대표나 저는 뭐 대선 참여하고
중도에 벗어나가면서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자산을 다 까먹어서 지금 저는 재충전해야 되니까 당대표는 최고에 출마 안 했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새로운 이 8전당대를 통해서 다시 좀 원기를 회복하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좀 제대로 되는 당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당원들 계신 이제 우리 임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실사 임원이 아니시더라도 제1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당이 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니까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당이 배나올 수 있도록 좀 압력도 넣어주시고 또 뭐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